공하 예비 공공재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신장내과 5강 콩팥 질환의 접근을 보고 이제 혈뇨, 단백뇨, 녹뇨 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약간 임상적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트들은 CPX에서 좀 중요하게 더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고 증상만으로 좀 어떤 검사를 할지 이렇게 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뒤에 배울 임상적인 질환들과 좀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히 좀 보면 이렇게 아조테미아, 혈액에 질소가 많은 그런 상태랑 단백뇨, 그리고 녹뇨, 그 다음에 혈뇨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할 테니까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콩팥질환에서 봐야 될 게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입니다. 이 자체가 내용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좀 넣어놨고요. 얘네들을 아는 게 이제 나중에 뭐 AKI나 뭐 CKD 이런 질환 때 우리가 비유행 크레아티닌을 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대충 눈치를 채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자는 면에서 넣고요. 일단 비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에 있는 이게 나이트로젠, 유래 나이트로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신장으로 배설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영향 끼치는 요인들이 많아갖고 신장 기능 특이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는 7에서 20 정도고, 네. 크레아티닌은 이제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좀 더 신장 기능에 충실한 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얘네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아미노산에 있는 암모니아기가 나오게 되고 얘네가 이제 문맥 순환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 일부는 전신으로 가면서 이제 간에서 요소가 되고 신장으로 배설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즉 그러면 이제 뭐 단백질을 뭐 많이 섭취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요소량이 변화하겠고 이게 좀 변화가 있겠죠. 비유행 크레아티닌의 정상 농도는 10대 1에서 20대 1 정도로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대략 한 10대 1 정도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 10 정도, 가운데 1 정도 이렇게 해서 10대 1 정도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BUN이 증가하거나 이게 레이시오니까 얘 분자가 증가하거나 분모가 감소하면 이 레이시오가 증가하게 되겠죠. BUN이 증가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요소 생산이 증가하거나 유혈장량이 감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소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거나 위장관 출혈이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피를 소화해서 피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한다 보시면 되고요. 피버나 폐혈증 스테로이드 때 이화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단백질 분해가 촉진되면서 요소 생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이제 유혈장량이 감소할 때 이제 비유에는 재흡수가 되는데 크레아티닌은 변화가 없어서 이제 레이시오가 증가됩니다. 즉 비유엔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되겠죠. 즉 유혈장량 감소 때도 비유엔이 증가한다. 유혈장량 감소 3종 세트는 우렬성 신부전, 간경변, 신증후군이 있고 그 외에 뭐 화상 등이 있다.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자체가 감소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이 좀 없어지거나 잘 못 먹어갖고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이 너무 없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당을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로 폐색 때도 비유행 크레아틴이 다 증가되겠고요. 나중에 AKI에서 이제 신전성이랑 신우성에서 비유행 크레아틴이 20보다 크다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행이 감소하는 경우는 요소 생산이 감소하거나 체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혹은 크레아틴이 증가하는 뭐 근육 개선이나 횡문 근육증 등이 있겠죠. 원리를 아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상치가 10대 1이다. 이제 비유엔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그런 게 증가하거나 할 때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볼 건 유혈장량 감소에서 비엔 크레아틴이 증가하고 포스트레날 AKI에서 20보다 크다. 이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아조테미아 혈액에 이제 질소산화분이 많은 그런 상황일 때 플로우 차트인데요. 일단 이거 해리슨에서 발췌했고요. 이제 어, 좀 나오기 괜찮은 문제가 아조테미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유리날리시스랑 그 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수신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 자체가 저희 학교 내신에서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만 보자고 일단 넣어놨고요.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따라가서 질병들을 좀 파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조테미아가 있을 때 혈액의 질소가 너무 많을 때 일단 소변 유리날리시스랑 그 다음에 신초음파를 먼저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제 그럼 단백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뇨는 일단 검사 순서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 순서 자체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중요하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보기 위해서 표로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소변 검사 딥스틱 시험지 검사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단백뇨가 검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플러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따라서 대략 정량적인 걸 알 수 있지만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백뇨가 있다 없다 정도만 알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정량 검사를 해야겠죠. 정량 검사를 할 때는 24시간 요 단백 정량 검사랑 그다음에 1회 배설료 단백 크레아틴 농도 이 두 가지로 정량 검사를 할 텐데요. 얘네를 갖고 이렇게 나눠서 미세 알부민뇨와 그다음에 이제 알부민뇨 여기서 뭐 신증후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 뭐 소변에서 혈액이나 뭐 적혈과 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혈뇨랑 이제 단백뇨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혈뇨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거는 소변 단백 정기영동 검사를 통해서 이제 걔네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온 건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사구체성과 세뇨관성, 과부하 단백뇨 등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부하 단백뇨 중에 이 과부하 단백뇨라는 거는 저분자량 단백질들이 너무 많아서 제흡수 가능 범위를 넘어간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멀티플 마이엘로마 같이 이제 라이트 체인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런 멀티플 마이엘로마 같은 오버로드 단백뇨가 생길 수 있다. 네, 여기 봤듯이 단백뇨의 종류를 감별하는데 주로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일단 봐야 될 거는 이제 딥스틱 검사가 양성이면 무조건 정량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생검 같은 거는 또 언제 하냐? 여기 보면은 그냥 딥스틱 검사랑 정량 검사랑 정기염동 검사가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생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생검은 언제 하냐 봤을 때 첫 번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증후군이나 기저 네프라이틱 신드롬 RPJ 각각 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신장 침범을 동반한 전신질환, SL이나 아밀로이도시스, 그다음 베게너, 그래놀로마토시스 얘네들은 이제 류마티스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 당뇨 중에 좀 에이티피컬한 놈들 이제 내분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당뇨에서 지속적인 혈류를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신기능 저하를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신증후군이 발생하거나 단백뇨가 심하거나 이제 레티노패시 이게 뉴로패시가 없을 때 원래 이제 단백뇨 같은 경우는 망막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증후군이 생기는데 레티노패시랑 뉴로패시가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장 크기가 원래 당뇨에서는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신장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콩팥 생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는 급성 신손상 뭐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급성 신손상이겠죠. 이때도 신장 생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굉장히 심할 때도 콩팥 생검을 한다. 여기서 이 자체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발열이나 운동 등의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일시적 단백뇨를 기능 단백뇨라고 하고 이 경우는 1개월 후에 재검을 하고 기립성 단백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에서 흔하며 30세 이후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서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단백뇨를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증상이 없는 단독 단백뇨고 이런 경우 검사는 소변 단백질 정량 검사를 누워 있을 때랑 서 있을 때 하고 아침 첫 소변 단백을 보는 검사를 한다. 네, 결과 이제 치료 자체는 경과 관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에서 WBC가 5개 이상 검출되는 건데요. 이제 얘는 세균 배양의 음성이지만 현미경상 WBC가 관찰되는 무균성 농뇨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 내에 생길 수 있고 증상이 없으면 관찰할 수 있고요. 크게 중요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내신이나 이럴 때는 좀 중요하게 보겠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혈뇨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변이 빨개서 오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리얼 CPX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얘도 한번 보도록 하면 혈뇨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 적혈구가 있는지 얘네들을 확인하는데요. 사실 혈뇨와 단백뇨가 같이 있으면은 사고체성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생검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플로우 차트에서 단백뇨부터 접근했을 때 단백뇨를 했는데 혈뇨가 있다. 이 경우도 신생검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 눈에 혈뇨가 먼저 들어와서 혈뇨로 접근을 했는데 단백질이 나온다. 그래도 이제 신생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백뇨가 없고 단독 혈뇨가 있으면 요로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검사들을 하고 만약에 다 없으면 IVP나 레날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방광경을 통해서 각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런 흐름대로 가시면 되겠고
네, 일단 뭐 밑에 가는 자세히 몰라도 여기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아셔야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저희 학교에 나왔었는데 여성에서 유관적 혈류 시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게 뭐냐 이랬을 때는 요로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혈류를 좀 더 자세히 한 건데요. 혈류는 이제 RBC가 2개에서 5개 하이퍼필드의 이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되겠고요. 사고체성과 비사고체성이 있는데 사고체성은 사고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 비사고체성은 사고체가 아닌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 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사고체성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고 비사고체성은 얘네들이 있다. 그거 외에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CPX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에서도 이제 마이오글로비네미아와 헤모글로비네미아 얘네들은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사고체성과 비사고체성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고체성은 적혈구 원조가 보이고 색깔은 약간 젓갈색입니다. 비사고체성은 약간 신선한 피기 때문에 선홍색이고 얘네 같은 경우 사고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 나오면서 깨지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젓갈색으로 나오고 뭐 비사고체성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요석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뭐 요광결석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고체는 계속 피가 이렇게 계속 망가지는 거니까 3튜브 테스트 소변 전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받은 게 다 색이 같을 거고요. 비사고체성은 만약에 뭐 요광결석이나 이렇다 하면 초반에는 좀 피가 나오겠지만 그게 좀 희석되면서 점점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사고체는 사고체 자체가 고장난 거니까 단백뇨도 있을 거고 비사고체성은 그거랑 관련이 없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는 아예 다 깨진 거니까 혈액응고가 안 되는데 혈액응고가 될 수 있다. 적혈구 형태 자체가 얘는 70% 이상인 E형이고 얘네는 동형 적혈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제 얘는 사고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다 혈액이 막 조각조각 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했듯 일단 딥스틱 테스트에서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오글로비네미아랑 헤모글로비네미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 검사로 진성혈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무증상 현미경적 혈류는 반복해서 검사를 하고 반복 검사상 양성일 때 사고체성 여부를 확인한다. 네, 그 다음에 비사고체성인 경우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질환들을 확인을 하고요. 특발성 고칼슘 요증 같은 경우는 소변 칼슘량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단해 소변 칼슘 크레아틴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 혈류 환자에서 단백뇨가 있으면서 사고체에 문제가 의심되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콩팥 조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나왔던 특발성 고칼슘 요증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소변 검사할 때 소변을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보존하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정리한 건데요. 소변은 이제 방광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절유된 소변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을 주로 검사를 할 거고요. 이제 네,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이제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주의점은 이제 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모아져야 하면서 소변은 중간 소변을 보기 시작하고 바로 모으는 것 아니고 소변이 끝나갈 때 보는 것도 아니라 중간 소변을 모아야 하고요. 보존할 때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임상 질환인 AKI부터 이제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다른 질환들과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비슷하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태까지가 좀 신장에서 어려웠던 파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